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에비에잇에서 내놓은 브론즈 파일럿 시계와 스피나커에서 내놓은 브론즈 다이버 시계를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사실 다트머스 브랜드라는 기업 집단에 속한 자매 브랜드이고 사실상 한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각자의 장르에서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과 브론즈 케이스를 접목시키는 필승 조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들 회사들이 평소에 내놓는 제품들보다 살짝 비싼 가격에 나온 시계들이라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구매 정보와 할인 정보는 영상 정보와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할인 20%를 적용하고 18.8%의 관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산을 했을 때 에비에잇의 시계는 50만원대 후반이고 스피나커 시계는 90만원대 초반의 가격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작비 지원은 받지 않았지만은 저희 채널 할인 코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소정의 커미션이 저희 채널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커미션을 더 얻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 좋은 제품을 좋다고 포장하고 있지 않은지 잘 감시하시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에비에잇은 밀리터리 덕후들을 환호하게 할 만한 2차 대전의 전투나 유명 전투기들을 테마로 한 파일럿 시계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의 플라이보이 시리즈는 2차 대전 당시에 맹활약한 파일럿들을 기념하는 시리즈인데 이 시계로는 이글 스쿼드론의 파일럿을 기념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이글 스쿼드론은 1940년부터 42년까지 2차 대전에 자발적으로 참전한 미국인 파일럿들로 구성된 전투기 부대였습니다. 당시는 아직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글 스쿼드론은 영국의 공군인 로열 에어포스에 배속이 되어서 싸웠습니다. 1940년에 가장 먼저 결성된 71번 스쿼드론은 유명한 배틀 오브 브리튼 전투에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41년 초가 되면 거기에 121번과 133번 스쿼드론의 추가로 구성이 되어서 수많은 미국인 파일럿들이 스피파이어나 호커 허리케인을 몰고 독일군에게 점령되어 있는 프랑스의 영공에 들어가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스쿼드론은 미국이 진주만 폭격을 당하고 나서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미국 공군으로 소속을 옮기게 됩니다. 영국 입장에서 이글 스쿼드론의 파일럿들은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나서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큰 도움을 준 고마운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런던에 있는 그로브너 스퀘어에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의 다이얼의 6시 방향과 케이스백을 보시면은 이글 스쿼드론의 문양을 새겨놨고 용도 주변으로는 깨알같이 MDT라는 전투기 식별 코드를 새긴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MDT라는 식별 코드는 133번 스쿼드론의 에이스 파일럿이었던 돈 젠타일의 슈퍼마린 스피파이어에 새겨져 있던 식별 코드였습니다. 돈 젠타일은 27기의 적기를 파괴한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2차 대전 최고의 에이스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만 젠타일의 세계 신기록에 대해선 다소 논란이 있는데 그가 파괴한 27기 중에서 7기가 공중전에서 격추한 것이 아닌 폭격을 통해 파괴한 지상에 있던 기체였기 때문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그가 시계 하나를 헌정받을 만한 위대한 파일럿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양으로 보면 39mm의 브론즈 케이스에다가 2차 대전 당시의 영국군의 시계였던 WWW의 디자인과 독일군의 시계인 플리거 시계와 그리고 40년대 후반을 풍미한 IWC의 전설적인 파일럿 시계인 마크 11을 적당히 섞은 것 같은데 IWC 파일럿 시계의 저렴한 대안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혹할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비에잇이 그동안 한국 팬들한테 어필하기 힘든 다소 난해한 디자인의 시계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계는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는 얌전하고 고전적인 디자인의 시계입니다. 고전적인 대신에 에비에잇의 독창성이 좀 사라진 거는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스피나커의 브론즈 시계는 어떤 시계인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스피나커의 주력이라고 할 만한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가격대에 있는 시계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스피나커의 라인업 중에서 제일 고가에 있는 시계입니다. 바로 테제이 브론즈라는 시계인데 스피나커는 이 90만원대의 브론즈 소재의 다이버 시계를 테제오 테제이라는 이탈리아 해군 장교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사이의 어뢰들은 별도의 유도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적중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태제이는 인간이 조종하는 어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뢰는 어뢰인데 사람이 탑승해서 상대의 배를 조준하게 만든 실루오 아 렌타 코르사라는 이름의 인간 어뢰를 개발을 한 거죠. 태제이가 개발한 기술은 2차 대전 당시에 이탈리아 해군에 의해서 활용이 되어서 알렉산드리아에 정박되어 있던 영국의 전투선 2척을 침몰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태제이 브론즈는 스피나커가 중저가 시계만 만든다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운을 걸고 만든 시계로 보입니다. 라인업에서 최고가를 자랑하는 시계답게 스펙은 꽤 화려합니다. 300m 방수의 브론즈 케이스에다가 사파이어 크리스탈, 세라믹 베젤, 그리고 스위스의 셀리타의 SW200-1 무브먼트, 이탈리아의 수제 가죽 시계줄의 조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로 승부하는 타 브랜드에 비해서 살짝 비싼 감이 있기는 합니다. 43mm의 케이스에 스피나커스러움이 많이 가미가 됐지만은 디자인은 서브마리너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태제이 브론즈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모델을 지켜보았었는데 솔직히 말해 처음 나온 태제이 브론즈는 가격을 정당화하기 힘든 조금은 조악한 시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제일 최근에 업데이트된 태제이 브론즈 시계인데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돼서 아주 가뿐하게 스피나커 최고가 시계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새 다른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스피나커보다도 저렴한 브론즈 시계를 쏟아내고 있어서 관부가세를 포함해서 90만원대 초반이라는 가격이 정당화되는지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에비에잇의 이글 스쿼드론 시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계에 들어간 세이코의 NH35A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수동 감기와 해킹을 지원을 하고 1시간에 21,600회, 1초에 6회 진동하는 표준적인 진동수의 무브먼트입니다. 파워 리저브는 42시간 정도이고 1최대 오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운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는 10초 내외의 오차를 보여줍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39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2mm입니다. 작은 손목에도 잘 어울리는 제법 아담한 사이즈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러그 투 러그가 짧지는 않아서 두꺼운 손목에도 초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50m 방수 성능에 두께는 12.4mm 있고 시계줄을 포함한 무게는 77.2g으로 적당한 편입니다. 17.8cm 둘레의 손목에 착용한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손목에 어떻게 보일지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러그의 너비는 줄질의 친화적인 20mm입니다. 회색의 투피스 가죽줄과 검은색의 나토 가죽줄을 주는데 투피스 가죽줄의 경우는 20mm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18mm로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고요. 나토 가죽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20mm로 너비가 일정한 일자형 가죽줄입니다. CU-SN8 인청동 케이스의 모양은 IWC의 마크 시리즈로부터 상당히 깊은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케이스의 정면에는 원형의 브러쉬를 하고 측면에는 직선의 브러쉬를 했습니다. 케이스의 윤곽은 상당히 선명하고 정확하게 잘 빠졌고 브러쉬 피니시도 상당히 결이 선명하고 수준이 높습니다. 다 좋은데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러그 뒷부분의 이 맨 끝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다소 거칠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용두의 지름은 6mm이고 방수 성능이 높지 않은데 신기하게도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채택을 했습니다. 시계의 유리로는 내부에 무반사 코팅이 들어가 있는 평면에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시계 유리의 투명도와 반사도는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다이얼 색상 조합이 있는데 제가 리뷰하고 있는 모델은 파란색입니다. 약간 묘하게 진한 파란색의 다이얼에는 군용 파일럿 시계의 컨셉에 어울리게 두툼하게 챕터링과 인덱스 회사 로고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 모양의 챕터링은 영국군의 시계였던 WWW에서 온 것 같고 12시 방향 인덱스의 모양을 봤을 때는 독일 공군의 플리거 A 타입 시계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러쉬된 시분침의 모양은 마크 11의 것으로 보이네요. 여러 전설적인 파일럿 시계와 군용 시계를 참고한 것 같은데 어설프지 않게 한 대 잘 엮어놨습니다. 케이스의 형태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IWC의 오마주 시계인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다이얼 가운데에 찍혀있는 방위표 십자가나 6시 방향의 이글 스쿼드론 로고는 이 시계가 참고하고 있는 클래식한 시계에는 없던 요소입니다. 틀 지어진 날짜 창은 3시 방향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프린트의 해상도는 확대해보면은 독일 시계만큼 깨끗한 건 아니지만은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매우 정교해 보입니다. 용두는 조작하기에 매우 좋은 편입니다. 풀리기도 잘 풀리고 수동 감기도 잘 되고 날짜 조정이나 시간 조정도 완벽하게 잘 되는 편입니다. 용두를 집어넣고 빼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에는 이글 스쿼드론의 부대 마크를 새겨 넣었습니다. 문양의 새김도 정교하고 만져봤을 때 거칠게 남아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잘 만든 케이스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광은 슈퍼루미노바 C1 도료를 쓴 걸로 보이는데 준수한 수준입니다. 초반 밝기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반해서 지속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본 시계와 스위스 메이드 시계의 중간쯤에 있는 야광인 것 같습니다. 보통 ABA 시계가 줄을 2개를 줄 때는 하나는 쓸만한데 다른 하나는 못 쓸 정도의 퀄리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회사 줄 다 쓸만합니다. 회색 가죽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스피나커 시계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느낌의 떡 가죽줄인데 가로줄 방향의 바느질이 들어가 있는 게 좀 독특합니다. 시계 줄의 두께도 두툼하고 착용감도 좋고 시계랑도 잘 어울립니다만은 광택이 다소 죽어있는 듯한 가죽인 게 아쉽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가죽 나토줄의 품질이 더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죽이 상당히 얇다는 거 이건 단점이긴 한데 나토줄로 만들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광택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시계에 좀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시계줄 다 버클의 소재가 브론즈가 아니라 브론즈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PVD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버클에는 ABA의 로고가 새겨져 있고 브러쉬로 피니시를 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은 플라이보이 이글 스쿼드론은 ABAC 지금까지 내놓은 시계 중에서 가장 대중성을 갖춘 디자인의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듦새나 품질 같은 것도 크게 빠지는 곳 없이 잘 나왔습니다. 시계 자체로만 보면 괜찮은데 다만 요즘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내놓는 브론즈 시계의 가격 추이를 봤을 때 그리 저렴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게 마음에 걸리고 파일럿 시계들끼리 봐도 50만원대의 가격이면은 미오타 무브먼트를 쓰는 라코의 시계와도 가격대가 겹쳐서 다소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저가 시계들 사이에서는 클래식한 파일럿 시계 디자인의 브론즈 케이스를 가진 모델이 흔하진 않으니까 그 점에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나커의 야심작인 테제이 브론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나커의 주력 모델의 가격이 주로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있었는데 90만원대로 가격이 뛰는 만큼 기존 스피나커 시계에 비해서 많은 점들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된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브라운 색상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브라운으로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엘라보레 등급의 셀리타 SW200-1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동감기와 해킹을 지원을 하고요. 시간당 28,800회 진동하는 물 흐르는 듯한 초침 움직임을 가진 고진동 무브먼트고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입니다. 테제이 브론즈의 케이스 지름은 43mm이고 러그 투 러그 길이는 51.5mm입니다. 300m의 방수 성능에 도명의 시계유리 두께를 포함해서 전체 두께는 15.8mm가 나옵니다. 무게는 시계줄을 포함해서 126.8g이 나오네요. 다분히 묵직하고 큰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17.8cm 둘레의 손목에 착용한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손목이 어떻게 보일지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2mm이고 기본 시계줄은 22mm로 시작해서 20mm로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43mm로 크기가 커지긴 했지만은 케이스의 형태는 다분히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연상을 시킵니다. CUSN8 임청동 케이스에는 정면과 측면에 걸쳐서 골고루 직선의 브러쉬로 피니시를 했습니다. 9시 방향에는 헬륨 배출 뱀프가 들어가 있고 3시 방향에는 크라운 가드가 둘러싸고 있는 7.5mm 지름의 용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을 채택을 했고요. 베젤의 인서트는 매트 피니쉬의 세라믹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세라믹이니까 베젤이 벗겨질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 버전의 경우에는 60분 마커에만 야광점이 찍혀 있었는데 새로 나온 버전부터는 다이얼의 전체 눈금과 인덱스에 다 야광을 넣는 게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베젤의 정렬 상태도 좋고 클릭도 상당히 선명합니다. 백플레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주 살짝 베젤의 흔들림이 있긴 한데 클릭감이 좋아서 이 흔들림은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을 했고 이전 버전에 비해서 모반사 코팅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이얼이 약간 돋보기처럼 확대가 되는 걸 봐서는 더블돔이 아니라 싱글돔인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한 흔적이 보입니다. 챕터링은 다이얼의 다른 부분보다 솟아올라 있고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인덱스는 부착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의 나머지 부분에는 상당히 정교한 물결 패턴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미있는 터치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분 초침은 전부 브론즈색이고 브러쉬 피니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필 모양의 시분침과 네모 모양의 팁이 달린 초침을 매칭을 했습니다. 회사 로고는 12시 방향에 쓰고 오토매틱과 방수 성능에 관련된 문구를 6시 방향에 기입해 넣었습니다. 브론즈색 테두리가 둘러진 날짜창은 3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이얼은 전체적으로 서브마리너를 연상을 시킵니다만은 물결 패턴이라던가 솟아오른 챕터링이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스피나커스러움이 상당히 가미가 된 모습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TJ 브론즈 시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스위스 메이드 레이블을 내세웠습니다. 지금은 스위스 무브먼트로 다이얼의 문구가 교체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스위스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이 품질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원래 스피나커가 쓰던 공장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스위스 메이드 레이블은 이렇지만 오히려 품질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 올라간 것 같다는 게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뒷면의 스크루다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에는 별다른 장식 없이 셀리타 SW200-1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로터에만 스피나커 특유의 장식이 가미가 된 모습입니다. 용두는 큼지막해서 실체감이 있고 묵직합니다. 수동 감기와 날짜 조정 및 시간 조정은 잘 됩니다. 일반적인 셀리타 SW200-1의 퍼포먼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두를 풀고 잠그는 것도 부드럽게 잘 되는 편인데 용두를 밖으로 밀어내는 스프링의 반발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용두를 집어넣을 때 살짝 힘들기는 합니다. 야광은 슈퍼루미노바 C1 도료를 사용을 했고 시분 초침과 베젤과 다이얼의 전체 인덱스들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초반 밝기는 잘 나오는데 반해서 이번에도 생각보다 지속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젤의 야광이 다른 부분보다 유독 빨리 사그라지는 것도 아쉽습니다. 가죽줄은 이탈리아산 가죽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기존의 스피나커 줄과 촉감은 비슷하지만은 좀 더 가죽 표면에서 보이는 결이나 광택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가죽줄입니다. 두께도 3.6mm로 상당히 두툼합니다. 요새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브론즈 시계들은 다 시계줄을 2개씩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나토줄 하나 정도를 구색 맞추기식으로 끼워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스피나커처럼 쓸만한 시계줄 하나를 주는 게 별로 안 예쁜 시계줄 서너 개를 주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버클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브론즈가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이 채택이 됐습니다. 총평입니다. TJ 브론즈는 스피나커가 이제까지 만든 시계들 중에서 제일 좋은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적인 스피나커 시계보다는 한 1.5배 정도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5배 정도의 좋음을 위해서 2배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게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시기입니다. 몇 년 전에 TJ 브론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시장에 저렴한 마이크로 브랜드 브론즈 시계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시계가 나름대로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요새는 더 좋은 가격 경쟁력을 가진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가격으로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출시 후에 몇 년간 업데이트를 몇 차례 하면서 TJ 브론즈의 품질이 많이 개선됐기는 했습니다만은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오늘 스피나커와 에비8을 대표하는 브론즈 시계 하나씩을 리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십시오.